안녕하세요. 김성순입니다. 최근 시진핑이 중국의 신종 폐렴 바이러스를 최대한 감추려는 두 가지 이유 편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중국에서 확산 중에 있는 6가지의 폐렴과 관련된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은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서 추가로 소식을 전합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9월 이후부터 슬슬 시작을 했는데 유행성 독감이라든지 그리고 10월부터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그리고 계속 있었던 우한 폐렴 신종 변이 바이러스도 나왔고요. 돼지에게까지 옮기는 조류 인플루엔자도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데노바이러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등등 뭐 여러 가지 병들이 이 전염병들이 중국의 전국 곳곳에서 발생을 해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로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들이나 초등학생들을 중심으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중국에 확산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 제일 많았었는데요. 어린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청년과 중장년층 및 노년층까지 전 연령대로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이제는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공당국은 또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고 WTO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중국인들에게도 손을 잘 씻는다거나 뭐 이런 기본적인 독감 예방 조치를 하면 이거 뭐 별일 없다 뭐 또 이렇게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의료진들은 어떨까요? 이미 각 병원마다 넘쳐나는 환자들로 인해서 벌써부터 녹초가 돼서 과중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고요. 주로 초등학교와 유치원 아이들은 아예 수액을 맞으면서 병원에서 숙제를 하거나 아니면 병원 입원 침상이 모자라기 때문에 아예 어떤 유치원에서는요. 집단으로 환자 아이들과 학부모가 병원 대신 유치원에 모여서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자, 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중고등학교에서도 학급의 학생들 중에 각종 독감이나 폐렴 등등의 증세로 결석을 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고요. 중장년층들조차도 병원에 넘치는 환자들로 수액을 맞을 공간조차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2, 3년 전처럼 수액을 맞으면서 차량이나 오토바이, 심지어 도보로 집으로 돌아가는 수액을 들고 가는 거죠. 그런 진풍경이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요. 광동성 동관시의 제2초등학교 1학년 8반의 경우 학생의 3분의 1이 폐렴 증세로 결석을 해서 정상 수업이 진행되지 못했고 절강성 소흥시의 초등학교도 고열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면서 정상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등 중국 전역에서 이런 사례들이 늘고 있고 학생들이 폐렴, 독감 등의 각종 증세로 결석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각종 독감과 폐렴 등의 바이러스는 동시에 확산이 되면서요. 연령대별로 서로 다른 바이러스들이 연령대별로 환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크게 연령대별로 4가지 서로 다른 증세들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살부터 4살까지 영유아 그룹은요. 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라이노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두 번째 그룹인 5살부터 14살까지의 아동들은 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곰팡이성 폐렴 증세가 나타나고 있고 아데노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있다고 합니다. 셋째, 15살에서 59세까지 청소년층에서 중장년층까지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라이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로 확산되고 있고요. 네 번째 그룹으로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호흡기 질환인 인간 메타뉴모 바이러스가 주를 이룬다고 합니다. 야, 이번에 뭐 새로 듣는 그런 바이러스나 병명이 많습니다. 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은 학교별로 재량껏 며칠간 학생들이 집에서 쉬도록 임시 방학을 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고요. 학교 전체가 아니라 학급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중공당국은 최근 유행하는 모든 폐렴 관련 정보들을 이런 상황인데도 갑자기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또 무슨 일일까요? 이미 민간에서는 이번 폐렴 바이러스로 사망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보도는 모두 통제당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학교에서는 이미 선생님이 3명이나 사망을 했는데 이게 그냥 뉴스에 안 나오는 거죠. 보도도 안 되고요. 자, 해외 언론에 따르면요. 11월 27일경 중공의 중앙방공실과 인민해방군 내부의 인사로부터 외부로 누출된 기밀 내용에 따르면요. 시진핑이 3가지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첫째는 현재의 모든 전염병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인민들이나 외부로 제대로 누설하지 말 것, 이런 내용이고요. 둘째, 병명도 단지 일반적인 보통 수준의 유행성 독감이라거나 기타 일반적인 명칭을 사용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특히 절대로 우한폐렴, 즉 코로나나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와 같은 명칭은 반드시 피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진핑은 왜 코로나라는 명칭을 특히 금지시키려는 걸까요? 이 질문을 약간 비틀어 보면요. 시진핑은 지금 무엇이 두려운 것일까? 이렇게 되죠. 두 가지만 일단 제가 먼저 자료들을 보면서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요. 첫째, 공산당 퇴진과 시진핑 하야를 외쳤던 백지 시위의 재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2022년 작년 11월 26일부터 상해에서 시작해서 28일까지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되었던 백지 시위가 재발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지금 이게 두 번째도 또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둘째는 뭐냐면 경제위기 탈출에 장애가 될까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중국의 불경기와 경제위기로 어렵게 결심한 경제개방 노선이 각종 전염병 확산을 인정하는 순간 다시 얼어붙어서 경제위기 돌파에 장애가 생길 것이 두렵기 때문인데요. 특히 해외 자본, 외국 자본, 글로벌 기업에 대한 투자 위축 심리를 풀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또 병이 옮긴다고 하면 이게 다시 얼어붙겠죠. 시진핑은 이례적으로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상해시를 시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와 글로벌 기업에 대한 정책적인 보장을 언급했는데요. 사실 드문 일이죠. 이는 마치 경제위기 당시 등소평이 심천을 방문해서 심천에서 개혁개방 의지를 대외에 천명한 것처럼 이걸 흉내낸 것 같은데요. 자신은 상해시를 방문해서 현재의 불경기와 경제위기를 전환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시진핑은 올해 3월 3년임에 성공한 뒤에 모든 권력을 관장해 왔었는데요. 최근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원래대로 경제를 관장하는 직무를 가진 국무원 총리에게 그 권한을 지금 일부 되돌려주는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권력 욕심에 가득한 시진핑이 과연 경제 분야의 권력을 리창 총리로부터 빼앗았다가 돌려주기는 할까요? 지금 일부는 돌려줬는데요. 이런 현상을 보고 일부에서는 책임 회피를 위해 리창 총리에게 다시 권한을 돌려준 것이다. 즉 책임 회피를 위해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원래부터 총리가 경제를 책임지고 총서기는 국방이나 정치 분야에 집중하는 것을 원래 공산당의 직무 분담이었거든요.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향후 경제정책에 대한 모든 주도권이 완전히 다시 총리에게 넘어가는지를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중국 과학원 전염병 관련 전문가이자 시진핑에게 우한폐렴 통제에 공을 세웠다고 훈장까지 받았던 종난산 원사는 11월 10일 광동성 광주시의 건강 관련 회의에서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새로운 우한폐렴 팬데믹 현상이 재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염병 확산을 사전에 철저하게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도 이제는 삭제되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관된 모든 내용들이 지금 통제되고 있습니다. 자, 시진핑은 억지로 강화시킨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신의 1인 통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 인민들은 물론이고 2020년 1월처럼 또다시 전염병 확산을 숨기면서 이때 안 숨겼으면은 이렇게 크게 3년 동안 고생 안 해도 되는데 2020년 1월처럼 또다시 전염병 확산을 숨기면서 별거 아니라고 사실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종난산 원산은 어쨌든 현존하는 중국의 전염병 방역 관련 최고 지위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데요. 그런데 종난산의 경고까지 무시되고 2020년의 우한 폐렴에 이어서 이번에도 시진핑의 이른바 정치공학적인 판단으로 중국 인민들은 물론이고 주변국과 전 인류가 또다시 이번 겨울에도 새로운 전염병 바이러스와 생사를 건 싸움을 해야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미 한국에서는 아시다시피 영유아와 어린아이들의 증세가 중국에서 확산되는 증세와 유사하다며 의료진들이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달리 제발 추이를 직시하시고 반드시 사전 예방과 중국발 전염 확산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로 소통하시죠. SNS 공유,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서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